특별편 여성 건강 부인병 완전 가이드. 사화내 난소의 물혹, 혹시 암일까? 지난 3화에서는 자궁내막증이라는 여성들의 삶을 갉아먹는 만성적인 통증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 고통이 진짜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통증보다 더 우리를 덜컥하게 만드는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난소에 작은 물혹낭종이 보입니다라는 한 줄의 문장을 마주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죠. 혹시 암은 아닐까?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당장 수술해야 하는 건가? 하는 걱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난소낭종이라는 손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불안의 태풍은 잔잔한 산들바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의 단골 손님, 난소낭종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냥 둬도 저절로 사라지는 착한 혹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혹은 무엇인지, 그 종류와 관리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정확한 정보로 내 몸을 지키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난소낭종, 너의 정체는 무엇이니? 먼저 난소낭종이라는 이름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난소 오버리는 우리 여성의 자궁 양쪽에 하나씩 위치한 아몬드 모양의 작은 보석함 같은 기관입니다. 매달 난자를 키워 배란시키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낭종 시스트이란 물주머니라는 뜻으로 얇은 막 안에 액체 성분이 가득 차 있는 혹을 말합니다. 마치 작은 물풍선과 비슷한 상태라고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즉, 난소낭종 오베리언 시스트이란 말 그대로 난소에 생긴 물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발견되는 난소낭종의 90% 이상은 암이 아닌 양성종양이라는 점입니다. 난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매달 난자를 키우고 터뜨리는 배란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능적인 물혹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은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가벼운 뾰루지가 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난소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지레 겁먹기보다는 내 난소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 혹이 어떤 종류의 혹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부 저절로 사라지는 착한 혹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혹. 난소낭종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능성 낭종과 기질성 낭종인데요. 이 둘의 차이만 정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걱정의 90%는 덜어낼 수 있습니다. 타입 1. 저절로 사라지는 착한 혹, 기능성 낭종. 이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배란 과정에서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이 매달 배란이라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같은 존재죠. 난포낭종. 난자를 담고 있는 주머니 난포가 제대로 터지지 않고 계속 자라나서 물혹처럼 되는 경우입니다. 황체낭종. 배란 후 난포가 황체로 변하는데 이 황체가 사라지지 않고 혹처럼 남는 경우입니다. 이 착한 혹들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알아서 흡수하여 저절로 작아지거나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즉 한 번에서 3번의 생리 주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 혹이 있네요. 2에서 3개월 뒤에 다시 와서 검사해 보시죠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혹이 저절로 사라지는 착한 혹인지 아닌지 확인할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타입 2.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기질성 낭종. 이 혹은 기능성 낭종과는 달리 배란 과정과 상관없이 난소세포 자체가 변해서 생기는 진짜 종양입니다.
물론 이 역시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기능성 낭종처럼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궁내막종 초콜릿 낭종. 지난 시간에 배운 자궁내막증 조직이 난소에 자라면서 생긴 혹으로 안쪽에 오래된 생리혈이 고여 초콜릿처럼 보입니다. 기형종. 머리카락, 지방, 뼈, 치아 등 여러 종류의 조직을 담고 있는 혹입니다. 장액성 점액성 낭종. 맑은 액체나 끈적한 점액으로 채워져 있는 혹입니다. 이 관심이 필요한 혹들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드물게는 악성암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추적 관찰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부 대부분 조용한 난소낭종. 하지만 이건 위험 신호. 대부분의 난소낭종은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침묵의 혹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하지만 낭종의 크기가 5에서 6cm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주변 장기를 압박하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 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더부룩하고 불러오는 느낌, 복부 팽만감, 허리 통증, 소화불량,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빈뇨, 변비가 생기는 증상 방광, 직장 압박.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응급 상황을 알리는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럽고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참을 수 없는 수준의 극심한 복통입니다. 이것은 낭종이 꼬이는 난소염전, 꼬임이 발생했거나 낭종이 터지면서 파열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꺼움,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난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겨 난소가 괴사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진통제를 먹으며 참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사부 발견과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럼 난소낭종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진단은 어떻게?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검사는 질식 초음파 검사입니다. 통증 없이 간단하게 낭종의 위치, 크기, 모양, 그리고 내부가 물로만 차 있는지 혹은 다른 덩어리가 섞여 있는지 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암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 CA-125 등을 함께 시행하기도 하지만 이 수치는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같은 다른 양성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법 적극적인 경과 관찰. 난소낭종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성급하게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혹이 저절로 없어질 기능성 낭종인지 아니면 계속 남아있을 기질성 낭종인지 구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2에서 3개월이나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때 낭종의 크기가 커지는지 모양이 변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 방법입니다. 치료는 언제 필요할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적 관찰 중 낭종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경우 보통 6에서 7cm 이상, 통증 등 증상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갑작스러운 복통 등 응급 상황, 꼬임, 파열이 발생한 경우, 초음파나 혈액 검사 소견상 악성암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폐경 이후에 새로 발견된 혹의 경우, 폐경 후에는 기능성 낭종이 생기지 않으므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요즘은 대부분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로 낭종만 정교하게 제거하고 건강한 난소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흉터에 대한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5부 난소낭종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소낭종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들을 바로잡는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오해. 난소에 혹이 있다니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장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죠.
난소낭종의 90% 이상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며 특히 폐경 전 여성에게 발견되는 혹은 대부분 배란 과정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기능성 낭종입니다. 혹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에 미리 압도당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오해. 난소낭종은 빨리 수술해서 없애는 게 상책이다. 진실 아닙니다. 불필요한 수술은 오히려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혹은 저절로 사라지거나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다면 평생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수술 결정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적극적인 경과 관찰이 훨씬 더 현명한 관리법입니다. 세 번째 오해. 난소낭종은 내가 생활을 잘못해서 혹은 뭘 잘못 먹어서 생긴다.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생리주기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기능성 낭종은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현상의 일부입니다. 기질성 낭종 역시 그 원인이 복잡하여 특정 생활 습관이나 음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대 자신을 탓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 난소낭종이 있으면 임신을 못하거나 임신 중이라면 위험하다. 진실 대부분의 난소낭종은 임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은 기능성 낭종은 임신 중에도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크기가 매우 크거나 자궁내막종과 같은 특정 낭종의 경우 임신에 영향을 주거나 임신 중 합병증 꼬임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6부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 자, 그럼 내 난소의 물혹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기 위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난소낭종은 난소에 생긴 물혹으로 90% 이상은 암이 아닌 착한 혹이다. 둘째, 대부분은 배란 과정에서 생겼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기능성 낭종이다. 따라서 2에서 3개월 지켜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갑작스럽고 극심한 복통은 낭종의 꼬임이나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응급신호다. 이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넷째, 난소낭종 관리의 핵심은 수술이 아닌 꾸준한 추적 관찰이다. 정기 검진으로 내 난소의 안부를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여성분들, 오늘 난소낭종에 대해 알아보니 어떠셨나요? 혹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공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정확히 알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며 내 몸과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최근 1년에서 2년 내에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내 난소 안부 묻는 날을 정해 검진 예약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을지 모를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5화에서는 오늘 배운 양성, 난소낭종과는 다른 이야기,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 할 질환이죠. 바로 침묵의 암살자, 난소암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